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혈관도 유전인가 그런 제목으로 그러면 유전이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원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뭐 가족들도 다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3대, 4대를 이렇게 동시에 상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죠. 너무나 많은 임상들을 제 눈으로 보고 또 생기산이나 비타민 요법을 하면서 그분들의 경과를 지켜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혈관 이야기는요, 분명히 혈관도 유전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면 뭐 아들이 고혈압이 생기기 쉽고, 당뇨라든지 뭐 심지어 암병도 가족력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혈관이 특별히 약하게 태어난 집, 그 중에서도 뭐 심장혈관이나 뭐 뇌혈관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다리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관이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정맥류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그 혈관이 실핏줄부터 해가지고 제법 굵은 혈관이 튀어나와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혈관의 상태가 육안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또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정맥류가 있는데, 따님이나 아들이 또 정맥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 나이쯤 돼서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일정 뭐 30대 이상 한 40, 50 됐을 때 이 질환이 나타나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요. 그 자녀들이 10대에서부터 이 혈관이 안 좋은 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심해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부모님보다도 그 자녀는 더 빨리 이런 질환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게 저는 음, 현대인들의 아주 문제인 식습관, 그다음에 생활 습관에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혈관이 빠르게 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혈관 질환의 어떤 유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대인들한테는 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그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혈관을 어떻게 하면 미리 지킬 수 있나.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거 교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가뜩이나 혈관이 약한 그런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아이들 먹는 거 보세요. 저희 어릴 때 먹는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탄산음료, 그 다음에 뭐 고기, 치킨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 또 인스턴트 식품, 피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자도 많이 먹게 되고, 기름을 특히 많이 먹게 돼요. 기름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거의 없고요. 기름이 들어가야 사실 맛이 있어요. 저도 그냥 비빔밥보다는 볶음밥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름이 들어가면 맛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기름이 오메가6예요. 오메가6. 우리 오메가3 알잖아요. 오메가3는 금방 이렇게 산패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걸 캡슐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먹게 되면 이 혈행을 좋게 하는 너무너무 고마운 기름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방에서 이렇게 먹게 되는 기름은 아무리 좋은 기름도 대부분이 오메가6거든요. 게다가 이 오메가6를 또 우리는 조리를 하잖아요. 오래 보관을 하고 조리를 하게 되면 이 오메가6 지방산이 또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화학 구조적으로 좀 어렵게 말하는 건데 시스 지방산이 있고 트랜스 지방산이 있거든요. 이게 시스 지방산이 그나마 좀 괜찮은 건데 이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꼬여가지고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한술 더 뜨면 과산화 지질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왜 프라이팬에 기름 덜 닦고 좀 놔두게 되면 그 프라이팬에 냄새 맡아보세요. 이렇게 기름 상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과산화 지질이라고 보면 돼요. 과산화 지질은 1mm인가 아주 적은 양에서도 거의 치사량을 논할 정도로 독성이 크거든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기름이 많다 보니까 이 기름이 대부분 트랜스 지방산, 대부분 또 과산화 지질이 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오메가6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많이 먹으면 이런 기름이 이제 몸에 들어가서 산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를 파괴하는, 세포를 산패시키는, 기름 산패, 뭐 세포도 산패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세포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저는 기름, 고기 이런 거 전혀 안 먹어요. 저는 채식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먹는 채식이라는 게 앞에 곡자가 하나 들어가요. 곡채식이거든요. 이렇게 곡식이 들어가잖아요.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곡채식, 여기서 곡식, 이것이 결국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 탄수화물이 전부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어요. 기름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먹는 것 이외의 생활 습관은 어때요? 우리가 훨씬 땀을 안 흘리거든요. 일부러 뭐 이렇게 격한 운동을 좋아한다거나 스포츠를 좋아해서 시간과 뭐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빼고는 요즘에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저희들 시대에는. 그리고 땀이라고 해도 한여름에 더울 때도 우리 다 에어컨 틀잖아요. 그러니까 더워 죽겠다,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것 같을 때 에어컨 딱 틀어서 땀을 식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발산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발산은 적으면서 먹는 것은 과거의 귀족이나 왕들처럼 저희가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또 곡식, 탄수화물, 뭐 이런 거, 탄산음료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만든 생기산이라고 하는 약이 혈관을 청소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청소하는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몸에 노폐물을 이렇게 배설시키면서, 노폐물을 빼면서 이제 혈관이 결국 청소된다. 그렇게 돼서 순환이 잘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몸에 노폐물이 많으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식습관은 기름기를 적게 먹고, 또 곡식이라고 해도, 또 어떤 다른 음식이라고 해도 항상 소식을 하는 게 필요하고 적게 먹어야 되고, 적정 체중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땀을 흘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땀이 나게. 별도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혈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이 같은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 현대인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 세대보다 지금 20대, 지금 10대 아이들은 더 빨리 혈관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이 습관, 또 운동하는 생활 습관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 모든 사람이 제가 만든 생기산을 먹을 수는 없고, 대부분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좀 더 내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그런 방법들을 찾으시잖아요.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비타민 C 고용량.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기름이 몸에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름이 산화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기름의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 비타민 C인데요. 이걸 비타민 C를 거의 시간마다 1000ml씩, 한두 시간마다 1000ml씩 고용량으로 먹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은 하루에 뭐 500ml 혹은 뭐 1000ml, 2000ml 이상은 먹을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그분들의 소견이시고요. 혈관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제 말 들으시고 한번 한두 달이라도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물론 이제 비타민C 먹으면 속이 좀 끓고 설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적응이 돼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 보면 장은 점점 더 편해지면서 이 몸의 혈액이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당뇨가 좀 심하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본의 아니게 뭐 아무리 주의를 해도 외식을 한다든지 어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비타민C를 2000ml, 3000ml를 그냥 먹어버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몸에는 그게 바로바로 반응이 있대요. 좋대요. 당뇨가 있으니까 얼마나 피가 끈적하고 산화가 잘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거의 대부분의
그 당뇨 합병증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분은 물론 생기산도 쓰시기는 했지만, 하여튼 비타민C가 그렇게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오메가3 여러분 꼭 드세요. 제가 아까 오메가6 얘기했죠. 오메가6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이기 때문에 오메가3 보충 굉장히 중요하고요. 1000ml 기준으로 해서 오메가3 RTG 타입으로 해서 RTG 타입 제가 설명 많이 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RTG 타입으로 오메가3 하루에 2알이나 3알 정도 드세요. 그러니까 2000이나 3000ml 먹는 거고요. 그거 외에 뭐 레시친이나 감마리놀렌산 이것도 다 기름인데 이런 좋은 기름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